박지원 전 재산 내놓겠다. 자,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매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우리 근현대 정치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일컬어지는 동교동 사저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두 분 어른의 함자가 다 들어간 이 문패, 아버지께서 양성평등을 신념으로 갖고 계셨던 분이라 그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드문 일이었죠. 이 동교동 집은 1962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정치 인생을 보낸 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어쩌면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던 뉴스인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커피 업체 대표 등 3명한테 100억 원을 받고 이달 2일에 팔았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충격이 일었고, 그에 대해서 김홍걸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에 독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치권에서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라고 하면서 매각을 즉각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교동 사저 매각의 화살이 현재 민주당까지 향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이제 머리를 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고 국민들의 질타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모여서 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 이유여와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매입자를 설득해서 다시 매각하도록 하겠고, 또 가족, 측근, 민주당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김대중 재단에서 추진 중이다, 이런 목소리도 밝혔는데요. 즉 지금 이미 팔린 상황이거든요. 이 판 그 매수인에게 다시 팔아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정말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 이야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누가 받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드님들,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재단 다 성의를 표시하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유가가 한 1,000만 원이 정기예금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쓰셔야지 앞으로. 아니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신데요. 82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제 아파트 평수 줄이면 살아가요. 아파트 나가는 것도 금방 나가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는 좋은 데라 금방 나가요. 어떻게 됐든 다시 재매입을 해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다 털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그래야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고 국립묘지에 주무시고 있는 김대중 2호 여사님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저라도 해야죠. 박지원 의원이 아파트 평수 좀 줄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나서는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이유여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김민석 의원이라던가 추미애 의원, 정동영 의원, 또 이른바 동교동계로 불리던 전현직 의원들도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든 또는 변경이 되든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후손들이 배우고 또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처럼 아낄 수 있는 곳으로 보존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동교동 사저가 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보시죠.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교동 사저가 있고 큰 도로가 있고 이 사이에 507.9제곱미터 이 공간을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 이미 평화공원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인 만큼 이 동교동 사저가 개인에게 매각이 되기보다는 좀 문화유산으로 계속해서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만의 김대중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김대중이라는 것에 입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보수, 좌우 진영을 넘어서 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한 분 이낙연 전 총리가 오랜만에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교동 사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이다. 사저 매각 결정을 되돌리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면서 정치권, 공공기관 힘을 합치면 기념관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을 검토하자라면서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도 오늘 입장을 밝힌 부분이 네. 이화동에 이승만 대통령 가옥이 있고 신당동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옥이 있고 서교동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전례가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라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이게 이미 개인이 매입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백지화를 하고 다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현재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 매각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경우에는 이 매각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계약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무리 살펴봐도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 매각을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여러모로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절차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네. 따라 문화재청이 조사 심의를 하고 문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제가 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제3자 개인에게 판 물건을 다시 되사와야 네. 국가문화유산 지정 절차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냈고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현재 매수자 부분이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또 기부를 하고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